참예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성당 성교분과장을 맡고 있는 유인선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동 성당 공동체는 배론으로 성지순례를 가죠. 본당 설립 50주년의 행사의 일환인데요.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배론 성지가 어떤 곳인지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배론 성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좀 감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을의 그 시작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멋지게 든 곳이 배론 성지입니다. 가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배론이라는 지명은 그 성지 골짜기의 생김새가 배 밑바닥 모양인 것에서 유래를 했고요. 원주 교구 소속이고 주소는 배론 성지길 297번지입니다. 부지 규모가 약 200만 평에 이르니까 굉장히 큰 곳이고요. 그 시내박해 이후에 150가구가 살았던 교우촌이며 그 믿음의 고향이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배론 성지에서 만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사형 백서 토굴이고요. 두 번째는 성요셉 신학당입니다. 세 번째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있죠. 이게 황사형 토굴이고요. 또 성요셉 신학교 토굴 옆에 있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다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아시고 보시면 훨씬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황사형 백서 토굴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사형 알렉시오는 지금 한림의 종 133이죠. 거기에 그 올라가 계신 분인데요. 이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재입니다. 천재. 정조대왕 때 17살의 어린 나이로 장원급제를 하죠. 그래서 정조대왕이 너무 예쁘게 봐서 이 황사형의 손목을 잡고 20살이 되면 이제 관직에 와서 그 열심히 일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 이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무라고 하는데 그 손목에 붉은 비단을 두르고 그 길거리를 다니면 백성들은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졸들도 함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정약종의 제자이신데요. 정약종이 그 활동을 할 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사형 알렉시오는 나중에 그 정약촌의 딸 정란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요. 스라의 아들 황경한을 두게 됩니다. 그 황사형은 중모 신부 또 정약종을 도와서 초기교회 정교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또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신유박해 1801년 때 좀 피해 다니면서 배론으로 숨어들어요. 그래서 그 1801년 2월 달에 그 배론 성지에 오셨고 이제 9월 달에 잡혀서 11월 달에 그 서소문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능지 처참형이라고 이제 가장 그 대역죄인한테 하는 벌이죠. 6개를 찢어 죽인다 돌아가셨고
그 성지는 이제 송추성당에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강화도 출신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어머니 편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똑똑해요. 웬만한 스승들이 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죠. 그래서 12살인가요? 그때 이제 마제에 있는 그 정씨 형제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정약종의 정식 제자가 되고요. 정약종의 영향으로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헌신적으로 그 정교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배론성지에 숨어 있으면서 여기서 그 쓴 거는 이제 황사형 백서라고 합니다. 이건 가로 62cm, 세로 38cm의 명주라는 그 재질인데요. 천이죠, 천. 거기에 13,384자를 깨알같이 썼는데요. 신유박해의 진행 과정과 또 돌아가신 순교자들에 대한 내역, 또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과의 조약을 체결해서 이런 방법적인 논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완전히 대역죄인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로서 이제 존경과 이제 사랑을 드리고 있는데 비해서 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자, 명주에 쓴 이유는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제 이 소못, 그 당시에 소못 안에다가 이 명주천을 갖다 붙이고 바느질을 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이 다시 천을 뜯어가지고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주천에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보면 한국의 가톨릭에서의 3대 박해하면 신기병이에요. 신유기의 병인. 거기에 5대 박해하면 시신기병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의 박해는 1791년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선 사건이라고 해서 1790년도에 구베아 주교가 보내온 우상 숭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게 되어가지고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가 이제 처형당하는 첫 번째 박해가 신의 박해이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양반들이 이제 많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평민들이나 이제 하층 계급들이 천주교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1801년 신유박해를 맞이하죠. 중국의 중모 신부가 1794년 12월 달에 조선에 처음으로 입국을 해요. 이분은 북경 출신의 신학생, 이대 졸업생인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제 또 과정이 또 있죠.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강완숙 집에 피신하면서, 이때 중모 신부를 대신해서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왕 사바 등이 세 분이 잡혀서 처형되죠. 그게 을묘박해예요. 1795년 6월 달에. 그리고 이 중모 신부는 오셔서 명도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활발한 정교 활동을 펼쳐가지고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신자 수가 약 1만 명까지 이르렀는데요. 결국 1801년 세남터에서 참수되어가지고 순교를 하시죠. 이분의 이제 성지가 세남터 성지, 언홍 성지가 있고요. 중모 신부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남자 회장을 맡은 분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주교의지를 한글로 편찬해서 초기 천주교가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이 정약동이라는 분은 이제 동생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그리고 형이 정약전이었고요. 그 위에 배다른 형이 정약현이었고요. 천주교 확산의 초기에 기여를 했던 분이고요. 여성회장을 맡은 분이 강완수 골룸바인데요. 이분이 이제 1794년 주은모 신부한테 그 세례를 받는 첫 여성이면서 이제 여성회장으로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이제 신부님을 모시고 전교 활동을 다니죠. 이때 그 아들이 홍필주 필리보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경비대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황사영 알렉시오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그 주은모 신부가 오셔가지고 첫 번째 미사를 한 것이 1795년 부활대축일입니다. 자, 이 미사가 조선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미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신유박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천주교회의 그 대대적인 박해의 서막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그 초기 천주교회를 그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약 300여 명이신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훈 베드로, 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주은모 야고보 신부도 돌아가시고요. 강완수 골룸바, 홍필주 필리보, 또 정철상 가렐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조용산 베드로, 최필공 토마스, 최필재 베드로, 최창현 요한 회장, 윤요 야고보 등이죠. 두 번째는 성요셉 신학당을 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건 성요셉 신학교가 이제 복원된 거예요. 벼런성지에서 1855년에 사제 양성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신학교예요. 최초의 신학교, 요셉 신학교. 거기에는 1866년까지 약 11년 동안 그 6명의 이제 신학생이 있었다고 하고요, 처음에. 그리고 2분의 신부님이 이제 거기에서 그 교수 신부님을 하셨죠. 그 메스트로 신부님. 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도 오셔서 도움을 주셨고요. 이 초가집이 여기 보시면 장주기 요셉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던 집이에요. 그래서 흔쾌히 신학교로 제공을 하고, 이 장주기 요셉 이분은 양반이신데 거기 학생들한테 한문 공부도 시키면서 또 이 집을 청소하고 또 관리하고, 이 대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관리 감독하는 분이 장주기 요셉이에요. 이분은 1866년 병인박해 때 돌아가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다블리 주교, 오메트르, 위행신부, 또 장주기 요셉, 황석두 루카.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블리 주교는 그 실리성지에 21년 동안 계시면서 한국의 초기에 그 가톨릭의 순교자들, 또 박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보내서 그 우리가 이제 1925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황청에서는 그 복자가 시성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시성식이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러한 근거 자료가 되었던 부분을 다블리 주교가 맡으셨고요. 이때 이 5분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이분들이 서울에 끌려왔어요. 포도청에 끌려와서 이제 같이 계시다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고종 황제,
22살인가요?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피를 보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멀리 그 갈매모 성지로 보내져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갈매모까지 이제 걸어가죠. 5분이 걸어가서 갈매못에서 이제 처형이 되는데요. 갈매못 성지 가시면 알 거예요. 5분에 대한 유해가. 성지에서 순교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신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돌아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블리 주교께서 또 얘기하셨던 내용도 있네요. 그 병인박해 이전에 이제 한국에는 15명의 선교사가 입국했어요. 그 중에서 3분이 이제 병살하셨고, 12명의 선교사 중에 이제 병인밖에 9분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3분이 살아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시죠.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자, 3번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수를 보실 건데요. 토마스 신부님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준비한 것에 아주 세부적으로 안내가 되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론이라는 그 성지를 보셨는데요. 이 배 밑바닥 모양인 것에 유래한 거는 아시겠고요. 예쁘게 이렇게 대성당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성당을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아주 넓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베론 성지는 이제 배은하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17년 동안 성지를 개발하신 분인데요. 그 배은하 신부님 하면 한국에 사형제 신부님들이 계세요. 2분이. 이 배은하 신부님도 사형제가 그 형제들이 신부님인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오세민 신부님인가요? 거기가 첫 번째, 여기 배은하 신부님은 2번째. 사형제가 신부님인 집안인데, 그 배은하 신부님은 그 주변에 모두 10명의 사제가 배출됐다고 하세요. 이 집안에. 이분이 먼저 양기섭 신부님이 1982년까지 이제 성지 개발을 하셨는데, 계곡 한쪽 면만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은 농지였는데, 이 배 신부님이 오시면서 17년 동안 차근차근 땅을 매입하면서 이 지금과 같은 전체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분이 1998년도가 IMF 때인데요. 이 성당을 35억 원에 지었대요. 대성당을. 그 당시에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좀 그 저비용으로 그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쪽이 지역적으로 이제 그 시멘트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제천 쪽에. 그래서 시멘트를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었고, 또 위에 그 보시는 천정 재료가 낙엽송인데, 이거는 좀 어느 다른 곳에서 쓰여질 것들인데, IMF 때문에 쓰여지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버리게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싸게 구입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썩지 않게 방부제 또 방염제를 칠하해서 그걸 낙엽송입니다. 이걸 3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정을 휘게 만들어 가지고 했고, 또 그 내부에 이제 자연 채광을 이렇게 위해서 그 전기료 절감이나 어떤 자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기둥은 최대한 창문 쪽으로 빼서 이제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점을 두셔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공간의 넓이에 비해서 기둥도 없이 정말 크게 지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성당을 놓고 나서 그 원주 교구 사제 서품식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외부 노출 콘크리트가 이제 일본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노출 콘크리트가 좀 그 차가운 느낌이면서도 이제 이걸 좀 조금 기술적으로 아주 차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이런 느낌을 주면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배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배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성당 뒤쪽에 보시면 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추모관이에요. 추모관인데 이 추모관의 의미는 거기에 이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공간이 이제 납골 땅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아주 인기리에 이제 분양이 됐고요. 그런 의도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만나러 오면서 또 우리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들이나 이런 신앙 선조들을 또 동시에 만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모관을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자, 이상으로 이제 대론 성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토마스 신부님에 대한 일대기나 또 초기 천주교의 역사와 순교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준비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성지순례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아주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